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보리가 수급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황이 너무 좋아서 수요량을 5만 톤 이상 초과할 정도로 과잉 생산됐기 때문입니다. 네, 보리 농가들은 올해 수매 단가가 낮은 데다 판로 확보도 마땅치 않아 생산비를 건질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리 수매 현장에서 농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전북 김제시 진복농협의 보리 수매 현장. 수매 시작 시간인 8시가 되기도 전에 올해 수확한 보리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진복농협이 계약 재배한 보리 수매는 이미 다 끝났고 현재는 비계약 재배 물량에 대한 추가 수매가 진행 중이지만 농협 수매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는 탓에 이처럼 보리 농가가 몰리는 겁니다. 보리 수매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수매를 원하는 농민들의 행렬은 끊이질 않습니다. 생산량은 크게 늘었는데 다른 판로가 마땅치 않아서입니다. 30년 동안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만큼 태풍인 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산비가 평당 1,100원에서 1,200원 들어가는데 끼케야 1,200원에서 1,300원도 안 나옵니다. 올해 계약 재배 물량 수매 가격은 쌀보리 37,000원, 겉보리 33,000원이고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수매 물량은 쌀보리 27,000원, 겉보리 23,000원으로 수매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쌀보리 수매 단가가 42,000원이었던 점과 비교해보면 하락폭이 뚜렷합니다. 농민들은 이대로라면 생산비도 건지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농협 수매를 적극 희망하고 있지만 진복농협도 더 이상의 추가 수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3,500톤 하면 7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찾는데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역량은 솔직히 없고. 올해 진복농협이 계약 재배한 보리 물량은 1,417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매한 비계약 재배 물량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보리 3,700여 톤을 사들였습니다. 진복농협이 보유한 저장 창고의 적정 수용량인 3,500톤을 진작 넘어섰습니다. 보리 수급이 이처럼 악화된 건 올해 보리 작황이 유난히 좋았던 것이 주 요인입니다. 올해 전국 보리 재배 면적은 43,724헥타르로 지난해 47,237헥타르보다 7.4% 줄었습니다. 하지만 작황이 유난히 좋은 탓에 올해 보리 생산량은 지난해 15만 1,000톤보다 오히려 16% 더 늘어난 17만 5,700여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보리는 연간 수요량 12만 톤을 46% 이상 초과해 과잉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리 농가들은 공급 과잉을 해소할 정부 차원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농협에서도 솟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매라든가 그런 것들이 맞춰져야만이 정부가 그렇게 나몰라라 할 경우에는 같이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농민들은 이대로라면 보리 생산비는커녕 생계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S 뉴스 이현경입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잡초인 가시박을 아십니까? 가시박은 제초제와 비슷한 성분을 내뿜으면서 주변 식물을 고사시켜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라고 불리는데요. 농촌의 생태 환경을 위협하는 가시박의 실태를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평창군 평창읍의 농촌마을. 덩굴 식물이 주택가 담벼락을 수북하게 뒤덮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식물 같지만 가시박이라는 이름의 외래 유입 식물입니다. 황소개구리와 블루길, 돼지풀과 같이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 생물 중 하나입니다. 4월부터 싹이 올라온 가시박은 하루에 20에서 30cm씩 자라서 순식간에 담벼락을 뒤덮었습니다. 먼 데서 보면은 칙하고 이 가시박하고 이래 있으면 칠근 쫙 약간 검은색이 나지만은 이거는 약간 노란색이 나죠. 씨에는 가시가 있고 이파리는 박 이파리 같아가지고 가시박이라고 알고 있어요. 가시박은 1980년대 남미에서 오이 전목용으로 들어온 식물입니다. 생명력이 강한 데다 하천이나 습지에서 빠르게 번식합니다. 오각인 모양으로 가시와 잔털도 있는 게 특징인 가시박은 덩굴 식물로 줄기가 최대 8m까지 자랍니다. 2009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이후 지자체들이 수시로 가시박을 뽑아 없애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분포 면적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엔 19만 5,650제곱미터였던 가시박 분포 면적은
2015년에는 27만 3,400제곱미터로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가시박 신규 발생 지점이 발견되고 있기에 현재 분포 면적은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가시박은 덩굴손을 사방으로 뻗으며 성장해 주변의 다른 식물들을 덮어 고사시킵니다. 농경지로 유입된다면 과수뿐 아니라 옥수수 등 밭작물까지 거의 모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식물인 겁니다. 또 가시박 열매 표면에 달린 날카롭고 가느다란 가시는 사람과 가축에도 피해를 입힙니다. 가시가 사람과 가축에 닿으면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덩굴이 농작물을 덮어서 광합성 하지 못하게 만들어 작물의 수량을 감소시키고 열매에 있는 가시가 농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같은 가시박의 위험성에 정부와 지자체는 퇴치 작업에 한창입니다. 특히 평창군은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시박을 퇴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번식력이 워낙 뛰어나 완벽히 퇴치할 수는 없지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5월 초 어린 잎사귀가 날 때 집중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또 7월 초 꽃이 피기 전에 가시박 줄기의 밑둥치를 낫으로 잘라내야 종자 생성을 막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시박은 저희들이 작업한 결과는 1차, 2차, 3차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 작업하고도 알뜰히 작업을 했는데도 그 후에 10일이나 15일 정도 가보면 그 상태로 또 올라와요. 3차는 거의 8월 말에 하면 그 후에는 열매가 열지 못해가지고 많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가시박은 매주 4,500여 개의 종자를 생산하기 때문에 한 번 농경지에 들어오면 완전 제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입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며 발생 즉시 제거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최근 들어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이 손을 잡고 농산물 상생 마케팅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은 물론 시장 전체로 보면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고 기업이나 지자체가 누리는 홍보 효과도 높아섭니다. 일석사조의 효과를 누리는 농산물 상생 마케팅 현장을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에 소비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농산물 상생 마케팅의 일환으로 제주 하우스 감귤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입니다. 농산물 상생 마케팅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농가에겐 제값으로 농산물을 팔아주고 소비자에겐 보다 저렴한 농산물 구입 기회를 제공하는 판매 기법입니다. 올해 제주산 하우스 감귤은 출하량이 많은 데다 복숭아나 자두 등 경쟁 과일의 출하기까지 맞물려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감귤 농민들을 돕고자 제주도와 농협이 상생 마케팅에 나선 겁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과 제주 감귤 농협이 상생 판촉 행사를 통해서 제주도 감귤 농업인들에게는 소득 향상과 안정된 시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생 마케팅의 효과는 큰 편입니다.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소비자들 호응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잉 생산으로 씨름하던 농가로선 판로 확보는 물론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좀 폭발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하는 쪽에서 공급 물량을 행사 기간 동안 공급 물량을 다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농가분들도 재고를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었고 실제로 지난 6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됐던 1차 제주 하우스 감귤 판촉 행사에서만 감귤 140톤이 팔렸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제주도 내 전체 출하량의 14%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기업이나 지자체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광고 효과와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고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농산물 상생 마케팅을 활용하는 기업과 지자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최근 NH농협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들은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 농가들을 위해 대대적인 상생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 6월엔 매실주산지 지자체와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등이 상생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행사 반응이 좋자 농협 하나로 유통은 다양한 지자체와 기업, 자조금 등과 함께 농산물 상생 마케팅을 일회성이 아닌 연중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유통은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 자조금, 농축협 등과의 제휴를 통해 농산물 판매 확대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를 더욱 활성화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채로운 농산물 상생 마케팅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한우업계가 향후 속가 폭락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올해부터 암소 도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농가들의 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인데 농가들의 반응이 왜 시들한지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한우협회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저능력 미경산후 비육 지원 사업. 미경산후란 임신한 적 없는 암소로 유전 능력 평가 결과 하위 30%인 개체 또는 외모 불량이나 발육 부진 소 등을 도태 신청하고 비육해 출하하면 지원금 30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도 저능력 암소 출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대상은 54개월령 이하이면서 2산차 이하인 저능력 암소이며 지원금은 역시 30만 원입니다. 이처럼 한우업계가 암소 도태 사업에 팔을 걷어붙인 건 한우 사육 마리수를 줄여 미래 속가 폭락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축산 관측에 따르면 2022년이면 한우 사육 마리수가 320만 마리를 넘어설 전망. 일각에선 이를 두고 사육 마리수 과잉으로 속값이 폭락했던 지난 2011년과 2012년 당시의 사육 마리수와 근접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이달 한우 지육 도매값은 1kg당 17,000원대로 2011년 한우가 폭락 당시 도매값은 1kg당 12,000원대였습니다. 이에 업계에선 속가 폭락이 재현되는 것을 막으려면 사육 마리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농가 참여 독려에도 불구하고 암소 도태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 송아지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기준 6, 7개월령 수송아지 산지값은 427만 4천 원이며 암송아지는 338만 4천 원입니다. 이에 농가들은 능력이 떨어지는 송아지라도 일단 나와서 파는 게 낫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태 사업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한우협회와 농협경제지주의 암소 도태 사업에 신청한 마리수는 상반기 기준 모두 만여 마리. 하지만 한우협회는 10,000마리로는 도태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암소 10,000마리를 감축하면 번식률을 70%로 봤을 때 송아지 7,000마리를 줄이는 수준인데 지난해 기준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마리수가 84만 마리라는 것을 고려하면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우 사육 마리수와 가격이 현재 위험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5년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능력 암소 도태 사업에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산행을 하다 보면 곳곳에 야생버섯이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함부로 야생버섯을 채취해 섭취했다간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생 독버섯은 소량만 섭취해도 인체에 치명적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버섯은 1,900여 종, 이 중 먹을 수 있는 버섯은 2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독성이 있거나 식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상식이나 민간 속설만 믿고 야생 버섯과 식용 버섯을 구분합니다. 요새 독버섯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래도 그냥 색깔이 화려하지 않고 그다음에 찢어봐서 가로로 세로로 잘 찢어지는 거 그런 게 식용버섯이라고 들어서 그런 위주로 가끔 따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색이 화려하지 않거나 곤충 또는 달팽이가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은 섭취해도 된다는 속설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요즘 자연에 버섯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상식으로 인해서 버섯을 채취해서 드시는데요. 몸에 위험할 수 있으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야생 독버섯을 잘못 먹어 75명이 중독됐고 이 중 7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독버섯 중독 사고는 장마가 시작되는 7월부터 10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장마철 땅이 젖으면서 버섯이 자라기 좋은 습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농진청은 무엇보다 독버섯이 식용버섯과 생김새나 서식지가 비슷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독버섯인 흰알 광대버섯과 도구산 광대버섯은 식용 흰주름 버섯과 모양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실제 알광대버섯 한 개에는 성인 남성 한두 명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치명적인 균독소, 아마톡신이 들어있습니다.
또 맹독성인 개나리 광대버섯도 식용버섯인 노란 달걀버섯과 구분하기 어려운데 노란 달걀버섯은 독버섯인 개나리 광대버섯과 달리 갓둘레에 뚜렷한 홈이 있고 치마 모양의 턱받이가 담황색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하며 만약 이미 섭취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라면 환자를 빨리 토하게 한 뒤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아울러 농진청은 검증되지 않은 야생버섯을 대신해 느타리나 팽이, 영지, 표고 등 농가에서 생산한 안전한 버섯을 섭취할 것을 조언합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인 KT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도 22일부터 NBS 한국농업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NBS는 최근 KT 스카이라이프와 방송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채널 번호 135번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약 425만 명은 22일부터 135번으로 NBS 시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보험 가입 면적은 10만 2천 헥타르로 전체 재배 면적의 약 6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34만 1천 헥타르의 30% 규모이며 지난해 8만 8천여 헥타르보다 1만 4천여 헥타르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도는 올해 벼 등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도비 70억 원 등 모두 700억 원을 확보해 가입 농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금을 기존 12만 원에서 8만 원이 증액된 2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지원 대상을 만 20세 이상 만 73세 미만에서 만 75세 미만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을 지원하며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유기농 육성과 농업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총 772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가뭄 상습 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에 275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방제 시설을 설치하는 배수 개선 사업에 275억 원,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에 14억 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 원 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